어느 여름 새벽, 영국 윌트셔의 한 농부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의 밀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곧게 서 있던 밀 이삭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외에는 광활한 밭 어디에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누가 이 완벽한 패턴을 어둠 속에서 새겨놓은 걸까요? 이 현상은 미스터리 서클 혹은 크롭 서클이라고 불립니다. 농작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눌리거나 쓰러지면서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패턴을 이루는 이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불과 수시간 만에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완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형성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포착된 사례는 지금까지도 극히 드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후반, 영국 잉글랜드 남부의 윌트셔주에서 시작됩니다. 스톤헨지가 자리한 솔즈베리 평원과 에이브버리 인근의 완만한 구릉지대 이곳은 예로부터 신비로운 고대 유적이 밀집한 땅입니다. 처음 보고된 패턴들은 단순한 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기이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 여름, 윌트셔주의 한 농경지에서 5개의 원형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역 신문이 이를 다루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과학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밀밭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원 하나였던 패턴이 위성원들을 거느리고 고리를 두르고 기이한 부속 도형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990년대에 접어들자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프랙탈 구조, 만다라, 심지어 고대 문자를 닮은 정교한 문양들이 등장했고 각 도형의 비율이 수학적으로 정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영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농장지대, 독일의 바이에른 들판, 캐나다의 광활한 농경지, 심지어 일본의 논밭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수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현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세레올로지, 시리알러지라는 분야까지 등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작물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구부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물의 줄기들은 90도 가까이 꺾여 눕혀 있으면서도 살아있었고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발로 밟거나 판자로 쓰러뜨렸다면 줄기가 손상되거나 꺾여야 하는데 많은 사례에서 줄기는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한 보고들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패턴 안팎의 토양 성분이 달라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분 함량의 변화, 특이한 결정 구조, 자성을 띠는 광물 입자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연구자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독립적으로 재현되거나 학계 전반에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식물학자 W.S. 레벤굿은 1990년대의 크롭서클 현장에서 채취한 식물 샘플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줄기의 마디 지른바 노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계적 압력이 아닌 열에너지와 유사한 무언가에 의한 변형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재현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격담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크롭서클이 형성되던 시간대에 현장 인근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섬광,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구형의 발광체 이런 증언들이 반복적으로 수집되었고 소수이긴 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카메라에 포착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그 진위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 모든 것을 뒤흔드는 고백이 세상에 터져나왔습니다. 더그 바오와 데이브 촐리 두 영국 남성이 언론 앞에 나타나 지난 13년간 밧줄과 나무 판자를 이용해 수백 개의 크롭서클을 직접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시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고
크롭서클 전체를 단순한 장난으로 결론 내리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그와 데이브가 활동했다고 밝힌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도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먼 나라에서도 크롭서클은 이미 보고되어 왔습니다. 단 2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수천 건의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후에도 오히려 더 정교해진 패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서클 메이커라고 불리는 예술가 집단들이 실제로 정교한 크롭서클을 밤사이에 제작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놀라운 수준의 복잡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와 동시에 인간의 제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리적 흔적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인간의 제작 이외에도 몇 가지 자연과학적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의 기상학자 테런스 미든이 제안한 플라즈마 소용돌이 가설입니다. 특정 기상 조건에서 이온화된 공기 덩어리 질종의 플라즈마가 소용돌이치며 지표면으로 하강할 수 있으며 이 회전하는 에너지가 작물을 일정한 방향으로 눕힐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은 발광 목격담 일부와 토양 이상을 설명하는 데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가설 역시 한계가 뚜렷합니다. 자연적인 기상현상이 수백 미터 규모의 수학적으로 정밀한 기하학적 도형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원형 패턴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황금 비율을 따르는 나선형이나 복잡한 프랙탈 구조는 무작위적인 자연 에너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설도 이 간극을 완전히 메우지 못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설은 외계 지적 생명체의 개입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패턴 속에서 이진법 코드나 천문학적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현재 과학계에서 검증 가능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류 과학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크롭서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인간의 작품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어떤 가설도 모든 사례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진간의 장난이라면 왜 어떤 경우에는 흔적이 없는가? 자연현상이라면 왜 수학적으로 정밀한가? 이 간극 속에서 미스터리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현상은 어쩌면 하나의 정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창의성인지, 자연의 경이로움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인지 그 판단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밀밭 위에 새겨진 그 문양들은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